별로 문제 없어. 왜? 닮았어? 그게 뭔데? 어? 래퍼? 네, 오늘 닮았어? 어디서 닮았어요? 내가 원슈타인 얼굴을 몰라. 원슈타인 편하게 생겼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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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네. 아니요. 합시다. 중요합니다. 그냥 중요해.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웬만한 참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솔직히 저거 제목 존나 잘못 지었습니다. 근데 사실 대체할 말도 없긴 해. 굳이 이걸 정확히 제목을 달자면 뭐라고 해야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가 정해졌을 때 조건 찾기? 뭐 이따구로 돼야 돼. 되게 그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북한말로 해석하면 아빠! 네? 그거 아니야?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에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실근의 위치가 뭘 말하는 것 같아? 위치가 뭐? 어디 있는가잖아. 그 어디 있는가가 정해졌을 때 조건을 찾는 거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실근의 위치가 어떤 식으로 정해지냐면 뭐 여기 예시가 있는데 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뭐 예를 들어서 두 근이 모두 3보다 클 때, 두 근이 모두 5보다 작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두 근 사이에 3이 있을 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두 근이 모두 3과 6 사이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근은 3보다 작은데 한 근은 3에서 5 사이에 있을 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한 근은 3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5보다 클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들기 나름이야.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거 있죠. 1번, 2번, 3번, 4번에 있고 여기 뒤에 있는 이 조건들 있지? 이거 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몰라도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야. 근데 외우는 게 아닌데 그때그때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결과적으로. 근데 외워서 찾는 사람은 절대 문제 못 풉니다. 내 손모가지를 걸고 맹세할 수 있어. 이걸 일일이 외워서 문제를 푼다? 진짜 딱 오늘만 풀 수 있어. 내일부터 못 품. 그러면 이걸 씨발 안 외우면 어떻게 하냐? 핵심은 이겁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실근의 위치가 정해졌을 때, 이게 실근의 위치가 정해졌을 때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까라?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다, 두 근이 3과 5 사이에 있다, 뭐 한 근은 3보다 작고 한 근은 5보다 크다, 한 근은 3보다 작은데 한 근은 3에서 5 사이에 있다, 아니면 두 근 사이에 3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실근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정해졌을 때, 우린 그거에 따라서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전부 다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그냥 함수 그래프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이게 원리가 하나야. 그래프를 가지고 조건을 찾는다. 근데 그 조건을 찾을 때 신경 써야 할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판별식, 하나는 경계값의 부호, 하나는 축의 위치. 자, 판별식은 뭔지 알죠?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뭐? 뭐 하는 거 그거? 뭘 판별하는 거? 근이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서로 같은 두 실근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인지를 판별하는 거. 판별식의 부호, 판별식이 뭐보다 크다 작다 같다를 판별하는 건데 뭐 보통 두 근 가지고 얘기할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계값의 부호, 경계값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P야. 그래서 두 근이 3보다 크다 하면 3이 경계값인 거야. 두 근 사이에 3이 있다 하면 그때도 3이 경계값이고 그래서 두 근이 5와 10 사이에 있다 그러면 5랑 10이 둘 다 경계값이 되는 거. 경계값에서의 부호, 부호가 뭐? 뿔마, 양수냐 음수냐. 그죠? 그 다음 축이 뭐? 이건 2차 함수의 축이거든. 2차 방정식에는 사실 축이 없죠. 축이라는 단어는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여기 가운데를 말하는 거잖아. 아무튼 여기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럼 얘가 봐봐. 우리가 지금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한마디로 여기다가 y만 붙인 0 대신에 y만 붙여서 만든 2차 함수의
축을 생각할 거야. 근데 축의 방정식이 뭐라고? 얘일 때 축의 방정식 뭐? 이걸 외우자고 했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얘의 위치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거든. 머릿속에 안 그려져. 근데 어쨌든 판별식, 경계값에서의 부호, 축의 위치 이거 세 개를 가지고 조건을 찾는다. 라는 것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경계값에서의 정확히 말하면 이게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이거든. 근데 경계를 이렇게 써? 경계값이 아니고 경계값이야? 그러니까 들어가냐고 원래. 아무튼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을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경계 뭔가 어색하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함수값, 경계값에서의 함수값, 그 다음에 판별식, 그 다음에 축의 위치해서 한판축으로 기억합니다. 한판축. 경계값에서의 함수값, 판별식, 축의 위치. 한판축. 경계값에서의 함수값. 판, 축인데 경계에서의 함수값, 판별식, 축의 방정식 이거 세 개를 따져야 된다고. 오케이? 근데 봐봐 이게 순서도 얘가 제일 중요해서 제일 앞에 있는 거임. 이게 모든 문제가 이거 세 개를 다 따지면 풀리거든. 자, 잘 들어봐. 모든 문제가 이거 세 개를 다 따지면 풀려. 근데 어떤 문제는 축 안 따져도 풀리는 경우도 있고 판 안 따져도 풀리는 경우가 있어. 그런 문제에서도 판이랑 축 다 따져도 당연히 풀려.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경계에서의 함수값이고 그 다음 판별식, 그 다음 축의 방정식 순으로 따지게 돼 있다. 이게 뭔 소리냐? 이건 실전에서 봐야 합니다. 자, 보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 자, 2차 방정식인데 개수에 미지수 a가 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거 정확한 근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 근데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우리가 저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도록 하는 조건을 찾아서 a의 범위를 찾는 거야. 이런 게 근해 분리 문제거든. 자, 봐봐. 문제만 한번 읽어보자.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자, 저기 보면 m 껴있죠? 이게 m 보이지? 2차 방정식인데 개수에 m 있어. 근데 이때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을 때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런 식이야, 문제가.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k 껴있죠? k제곱이랑 2k-1 있네요. 근데 이거에 두 근 사이에 3이 있을 때 두 근 사이에 3이 있대요. 그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그 다음에 여기 m 있죠?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에서 한 근만 1과 2 사이에 있을 때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런 식입니다. 이게 근해 분리거든요. 이게 근해 분리의 가장 단편적인 모습이고 보통은 문제를 풀다 보면 한 근은 이거보다 작게 있고 한 근은 이거보다 커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너네가 상황에 맞닥뜨리게 돼 있어. 보통 다른 유형이랑 섞여서 나와. 근데 일단 우리가 단편적인 근해 분리 문제 그러니까 직접적인 근해 분리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겠지. 자, 봐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는 0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여기 뭐라고 썼어? 이게 사실 각각 외우는 게 아니고 이런 걸 각각 외우는 게 아니고 뭐만 가지고 하는 거라고 했어. 그래프만 가지고 하는 거라고 했어. 근데 그 그래프에서 요거 세 개를 따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하되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하되 한판축을 따진다. 자, 그럼 봐봐. 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요. 그럼 얘 가지고 함수 만들어서 y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라는 2차 함수 만들어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될까? 이거야. 일단 x제곱의 개수가 몇이야? 1이야. 양수라는 얘기지. 그럼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아래로 블록. 그러면 봐봐. 이 방정식의 실근이랑 이 2차 함수 그래프랑 뭔 상관?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죠.
방금 이 말 이해돼?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잖아요?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까? 저 방정식이. 이렇게 생겨서 뭐? 아니야, 그냥 생긴 걸로 생각해봐. 이렇게 생겨서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고, 그지? 그리고 1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1보다 오른쪽에서 두 점에서 만나야죠. 그래야 이렇게 되겠지. 야, 먹으니까 졸리냐? 먹으니까 졸려? 아, 너 잠을 못 잤다 했지? 아, 총체적 난국이다. 어? 넌 왜 또 3시에 자는데? 자, 이렇게 생겨야겠다라고 너네가 떠올려야 돼, 이 그래프를. 할 수 있겠냐? 어. 뭐라고? 뭐가 옆에 있다고?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 그럼 1보다 오른쪽에 만나는 점이 두 개 있어야 된다고. 그럼 뭔 말이야? 아. 뭐 1이 여기 있어도 되죠. 근데 어쨌든 이 두 점보다는 왼쪽에 1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오케이? 자, 이렇게 되려면 한 판축이 어떻게 돼야 될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경계에서의 함수값,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1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려면, 자, 이거 지금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거, 즉 양수인 것까지 고려된 그래프다.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려면 경계에서의 함수값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래프 딱 보면 0보다 크잖아. 그지? 그러면 자, 이렇게 하자. 얘를 fx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따집니다. 자, 경계에서의 함수값 f1의 0보다 어떻다? 크다. 이거 하나씩 세우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 당연히 판별식 어때야 돼? 판별식은 자, 4분의 d 쓸 수 있겠네. 여기서 4분의 d 뭐야? a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a. 자, 4분의 d가 0보다 어째야 돼? 0보다 커야겠죠. 근데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중근이어도 됩니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게 함, 판, 축. 자, 축의 위치인데요. 자, 보세요. F1이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도 이 그래프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 F1이 0보다 크고 판별식도 0보다 큰 경우.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이기도 한데 F1도 0보다 크고 판별식도 0보다 커. 그래도 이 그래프가 아닌 경우가 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두 가지만 만족하는 2차 함수 그래프는 저 그래프 말고도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얘도 말이 되거든. 그럼 이것도 1 대입하면 0보다 크고 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안 되고 얘만 된다라는 조건을 넣어줘야 돼. 그때 축의 방정식이 쓰입니다. 그럼 얘랑 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 축이 어디 있다? 얘는 축이 여기 있고 얘는 축이 여기 있어. 기준이 뭘까? 1보다 축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커야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축의 방정식 뭐? 마이너스 A 아니? 그지? 얘가 뭐보다? 1보다 어떻다? 크다. 이게 한 판 축 세 가지 따진 겁니다.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 2차 함수로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 그 상태에서 그 그래프를 만족하는 한 판 축 세 가지를 따져서 조건을 만드는 거야. 오케이? 이 메커니즘으로 기억해야지 이걸 따로따로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1, 2, 3, 4 이거를. 오케이? 설명하지? 그래서요? 이제 이거 각각을 풀어야죠. 이 각각을 풀어서 공통인 영역을 찾아야 돼. 얘 1, 2, 3이라고 하면 자 F1이 0보다 크다. F1은 여기다 1 대입하니까 몇이에요? 1 플러스 2A 플러스 2 마이너스 A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3 플러스 A 플러스 3. A 플러스 3이 0보다 크대. 이거 정리하면 그럼 얘는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게 1번식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a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인수분해 되겠냐? 그죠? 뭐 a 플러스 2랑 a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이거 해가 어떻게 돼?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2번식에서 나오고 3번식은 이거 그대로 하면 마이너스 1만 곱하면 어떻게 돼? a가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a가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봐봐. 이거 세 개가 동시에 만족해야 이 조건에 만족한다고. 이거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생겨야 두 그림 모두 1보다 크잖아. 그러면 이거 세 개 가지고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 수익선상에 표현하죠. 수익선상에. 자, 여기 A축입니다. 첫 번째 거 마이너스 3보다 어떻다? 크다. 요거. 자, 지금 내가 세 개의 부등식을 연립할 거잖아. 이렇게 두 개를 넘어가면 세 개, 네 개 이렇게 되면은 사실 공통인 거 찾을 때 좀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거 수익선상에 반드시 나타내고 수익선상에 나타내는 과정에서 이 각각의 부등식에 따라서 높이에 차등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 안 헷갈려. 뭔 말이냐? 자, 봐봐. 얘 두 번째 거 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1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럼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겠지? 여기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높이 다르게 하고 대신에 얘랑 얘는 5월이니까 이 한 부등식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1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 뭐 마이너스 1보다 어떻다? A가 작다.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세 개가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건 이렇게 쓱 그었을 때 봐봐. 이런 데서 쓱 그으면 얘 만나는 점 몇 개? 두 개지. 그럼 두 군데만 겹친다는 거야. 여기다 쓱 그으면 몇 개 겹쳐? 세 개 겹쳐. 여기에요. 오케이? 그럼 답은 뭐겠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지? 그래서 A의 범위는 최종 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큰데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된다. 문이야 졸려? 안 돼. 너도 졸리지? 어. 근데 원래 하루 셋날 다 끝나가요. 애매하게 생면 좋네요. 아니, 저 커피 안 먹을래요. 먹어. 이거 먹으면 안 졸려요? 일단 적어도 지금 당장은 깰걸? 나 라떼 너무 써서 깨는 너무 써서 깨는 거야. 나 라떼 들고 다녀. 끊었어요? 어? 끊었어요? 카페인 끊었냐고? 끊었다고요. 끊었었다고? 끊었다고요. 끊었다고요? 너가요? 언제 먹었길래 끊었어? 저번에 아프고 난 이후로 안 먹었어요. 진짜? 근데 아픈 거랑 카페인 끊는 거랑 뭔 상관? 너 왜 학원에서 되는 거야? 카페인 때문에 아팠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추천해 주셨잖아. 내가 언제? 그때 치킨 먹었을 때. 기억이 안 나. 뭐였지 그때? 치킨이랑 떡볶이랑. 어. 맞아. 저기 무슨 근데 그때 막 심장 빨리 튄다고 했을 때 그거 말한 거 아니? 그래서 그랬더니 괜찮아? 그 후로 심장 아픈 적 없어? 그럼 오늘 또 먹어서 또 심장 아프겠네? 되냐? 이거 이해 되겠어? 한 판축 3개만 따지면 됩니다. 경계에서의 함수값, 판별식, 판별식은 보통 0보다 크다 아니면 크거나 같다 할 거고, 여기서 서로 다른 들어가면은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안 들어가면은 그냥 0보다 크거나 같다. 다음 추계방정식. 추계방정식은 그래프를 잘 봐야 돼. 이 두 개, 함과 판, 이 두 가지만 만족하면서도 이 그림이 아닌 애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까지 걸러내기 위해서 일종의 걸음말 역할을 각각이 하는 겁니다. 자, 연습만이 살 길이죠. 자, 봅시다.
2차 방식 2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2는 0의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을 때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너네가 문제를 읽고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위치에 관해서 정해놨구나. 그때 m의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네. 그러면 근에 불리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안 지워지냐? 나 너무 오랜만에 쓰나봐. 내가 요즘 월화수목을 이 강의실에서 강의를 안 하거든. 수목은 대정, 월요일은 쉬는 날. 화요일은 칠판에서 안 해. 월화수목을 다 여기서 수업을 안 해. 이게 비효율이지? 더 이상해져 버렸고. 자. 거슬려. 자, 얘도 마찬가지 함수로 생각할 겁니다. 여기다가 는 0 대신에 는 fx 해가지고 fx는 2x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2라고 해보자. 몇 차 함수? 2차 함수 최고 차항계수 양수 음수. 양수. 근데 저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대요. 이 말은 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x축과 만나야 된다는 말? 2차 함수 이렇게 있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와중에 마이너스 2와 1이 어떻게 있어야 돼? 여기 양쪽 밖에 있어야겠죠. 그럼 한쪽은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 여기는 1 이렇게 돼야겠죠. 그지? 근데 우린 여기서 뭘 따진다고?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한 판축을 따진다고. 경계에서의 함수값. 그럼 여기서는 뭘 따져야겠어? f-2는 어떻다? 이거 부호 따지는 거거든 무조건. 0보다 크다. 왜? 뭐가 문제? F1은 0보다 크다. 그 다음 판별식 D M제곱 마이너스 4, 2, 2니까 몇이야? 16이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요거 두 개만 여기 함수값이랑 판별식 두 개만 만족시켜도 이거를 벗어나는 이 그림을 벗어나는 애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1이 있어. 근데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분명히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0보다 크고 1보다 1 대입했을 때 0보다 큰데 판별식도 0보다 커. 근데 저 그림이 아니야. 그러면 이 그림이 아니라 이 그림으로 제한해 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축이 필요하겠죠. 축이 뭐예요 지금은?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였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다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 4분의 m, 그치? 자, 축이 4분의 m인데 이 4분의 m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치.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다? 4분의 m이. 4분의 m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죠? 맞아? 그러면 이들의 공통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자, f-2가 0보다 크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몇이야? 8 플러스 2m 플러스 2니까 10 플러스 2m 10 플러스 2m이 0보다 크다. 그러면 m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맞아? f1은 2 마이너스 m 플러스 2니까 4 마이너스 m이죠. 4 마이너스 m이 0보다 크다. 그러면 m이 4보다 작다. 그지? m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m 플러스 4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잖아요. 곱하기 m 마이너스 4잖아요. 뭐래니? m 플러스 4 곱하기 m 마이너스 4죠. 합차 공식. 그럼 얘 가지고 해 구하면 해가 어떻게 되는 거? m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m이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거거나 이거거나.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뭐 어떻게 그냥 양변에 4 곱해요. 그럼 m은 누구랑 누구 사이? 마이너스 8이랑 4 사이. 자, 부등식이 몇 개예요? 굳이 따지면 4개입니다. 이 4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아야 돼. 그럼 뭘 그린다? 수직선을 그린다. 자, 우린 m 값의 범위를 구할 거고. 그러면 첫 번째 거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여기다 할게요. 마이너스 5보다 크대요. 그 다음에 4보다 작대. 4, 4, 4. 4보다 작다. 그 다음에 판별식에서 나온 게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 대충 여기 얘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에서 4까지. 마이너스 8 뭐 여기 있다고 치면 마이너스 8에서 4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 지금 보면 4에서 겁나 겹쳤거든? 근데 여기 등호 없고 여기 등호 없고 여기만 등호 있습니다. 그럼 4에서 겹친 거 안 겹친 거? 안 겹친 거임. 그죠? 실제로 2범위나 2범위에는 4가 없어요. 얘만 있어. 그럼 4는 겹친 거 아닙니다. 그러면 겹친 데가 어디밖에 없다. 4개가 다 동시에 겹친 부분. 여기 4개 다 겹쳤죠?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 사이만 겹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m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어야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한 판축을 따진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자. 대표형 97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k제곱 x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은 0의 두 근 사이에 3이 있대요. 채원이 차라리 배고픈 상태에서 수업 듣게 할 걸. 이제 그 다음 욕구가 충족돼야 되니. 배고픈 게 먼저 할까? 수면욕이 먼저 할까? 그래? 자고 일어나면 배가 안 고파? 근데 뭘 안 먹고 잤어. 그러니까 배고픈 상태에서 자면 자고 일어났을 때 배가 안 고파? 그 말이 돼 임마? 배부른 느낌이 들어요. 너무 안 먹으면 안 먹지. 100% 동의할 순 없음. 보자. 두 근 사이에 3이 있대. 그러면 그래프를 봤을 때 또 마찬가지 는 0 대신에 fx 놓고 fx는 x제곱 마이너스 k제곱 x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라는 이차함수를 생각했어. 자, k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 그냥 x에 대해서 2차항, 1차항에 있는 이차함수입니다. 그죠? 헷갈리지 마세요. 내가 지금 x를 좀 작게 써버려가지고 우왕. 근데 두 근 사이에 3이 있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그려지냐? 그치.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분명히 아래로 블록이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3이 여기 어딘가에 요 두 점 만나는 점 사이 어딘가에 있다. 이거지. 그지? 근데 봐봐.
잠깐만 아까 얘기해보자. 아까 이 문제 풀 때 우리가 판별식을 따져야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아까 그래프는 이거잖아.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플러스 1. 근데 여기서 우리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양수다, 1 대입했을 때 양수다 이것만 따졌으면 이렇게 생긴 경우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판별식을 따지지 않으면 이런 그래프까지 다 범위에 들어가 버려.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고려해서 넌 안 돼 라고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판별식을 따지기 전에는 이런 애들이 고려된다는 거지. 이런 애들이 내가 구한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거잖아. 판별식이라는 게 결국 x축과 두 점에서 혹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 봐봐. 얘 딱 보면 한 판 축에서 뭐부터 따져? 함수값을 따지겠죠. 경계에서의 함수값. 그럼 경계가 뭔데? 3. 자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3 대입하면 뭐 나와야 돼요? 0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돼요. 즉 F3은 0보다 작다가 나와야 된다고. 그지? 근데 여기서 최고 차이의 수가 양수인 어떤 2차 함수가 즉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한 번이라도 함수값이 0보다 작으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지 않아 x축과? 무슨 말인지 알까? 그러니까 3을 대입했을 때 0보다 작아. F3이 0보다 작은 2차 함수 중에서 fx가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인데 F3이 0보다 작으면 이거는 판별식을 따질 필요가 없어. 판별식을 따지는 이유는 이런 경우 때문이거든. 붕 떠버리는 경우. 근데 F3이 0보다 작은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니? 없지. 말이 안 되잖아. 3 대입했을 때 0보다 작다? 그럼 이거 x축과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판별식을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축은? 축이 3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3보다 왼쪽에 있는지가 중요해? 3이 이렇게 있든지 3이 이렇게 있든지 중요해? 축이.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죠. F3이 0보다 작기만 하면 어쨌든 두 만나는 점은 양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지? 그럼 이거 하나 끝이야. 오케이? 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F3, 잠깐만, 이 문제가 아니지, 지금. 이거지? F3이 0보다 작으면 됩니다. F3이 몇인데? 9 마이너스 3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니까 8 마이너스 3K 제곱 마이너스 2K가 0보다 작다.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3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 그럼 이거 K에 대한 2차 부등식인데 얘만 풀면 답입니다. 3K, K 사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3K 마이너스 4 곱하기 K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따라서 K의 범위는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3분의 4보다는 크다. 이게 답이야 그냥. 오케이? 그러니까 한 판 축을 다 따지면 무조건 맞긴 하거든.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어. F3이 0보다 작기만 하면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크겠지라는 걸 생각을 못했다고 치자. 그러면 판별식을 따지면 어떻게 되게? 판별식을 따지면 얘보다 넓은 범위가 나와. 지금 이게 답이 이거잖아. 답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3분의 4보다 3분의 4보다 크다. 이게 정답이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판별식이나 뭐 예를 들어서 추계방식을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죠. 판별식 같은 거 따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범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뭐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나오든가 해서 얘보다 넓은 범위가 나와. 그래서 결국 겹치는 부분 생각하면 여기가 답이 되도록 애초에 따지지 않아도 됐음.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한 판 축을 따졌을 때 문제가 안 풀릴 리는 없습니다.
아니면 막 판별식 따졌는데 그 뭐냐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온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내가 센스껏 그래프를 보고 잘 판단을 하면 한 판 축 중에 함수값만 쓸 수도 있고 한 판만 쓸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함수값 안 쓰고 경계에서 함수값 안 쓰고 판축만 쓰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알겠죠? 이거 이해돼? 자, 뭐 두근 사이에 2가 있을 때가 똑같으니까 얘 보자. 2차 방식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4는 0의 두근 중에서 한 근만이 1과 2 사이에 있을 때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한 근만 1과 2 사이에 있대. 둘 중에 뭐가? 그러니까 자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 일단 함수로 생각해. 일단 함수로 생각하고 보는 거야. fx는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4라는 2차 함수로 생각을 했을 때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돼. 두근 중에서 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어느 한 놈만 1과 2 사이에 있대. 그럼 예를 들어서 얘만 1과 2 사이에 있었다고 치자. 그럼 1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1이 있어야 되고 2는 여기 어디 있어야 되지? 이 경우 아니면은 또 뭐가 있어? 예? 1이 가운데 있고 2가 여기 오른쪽에 있을 때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 그럼 원래는 케이스를 나눠서 이거일 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돼. 근데 사실 우리 이 2차 함수에서 m 값과 관계없이 우리 m의 범위 구하는 거잖아. 근데 m이 뭔지 모르더라도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 이거 뭐게? y축과 만나는 점이잖아. y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4여야 돼. 그럼 생각해봐. 이 시나리오에서는 y축이 어디서? 얘가 1이면 y축은 0이잖아.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 그럼 이거 무조건 얘가 올라가다 보면 y축과 어디서 만나? 양수인 점에서 만나야 돼. 말이 된대 안 된다? 안 된다. 이 새끼 버려. 그럼 얘는 말이 되나? 얘는 말이 될 수도 있어. 어떻게 돼야 돼? y축이 여기 있으면 돼.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4라고 생각하면 얼추 말이 되죠? 그죠? 그럼 아 이거겠구나 라고 확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운이 좋은 거야. 여기에 m이 여기 미지수가 없어서 여기 미지수 있었으면 그냥 이거 케이스 1, 케이스 2 해가지고 따로따로 나눠서 풀어봐야 돼. 오케이? 근데 운 좋게 하나 걸렸습니다. 자, 얘가 이렇게 생겨야 돼. 그럼 경계에서의 함수값 1 대입했을 때 어떻게 되고 0보다 작고 2 대입했을 때 0보다 크다를 생각하면 되는데 최고 창의계수가 양수인 즉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1 대입했을 때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다는 순간 판별식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축이 1보다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알 바노? 알 바 없죠? 그래서 여기서 경계에서의 함수값 두 가지만 따지면 됩니다. 즉 f1은 0보다 작고 f2는 0보다 크다. 요거 두 개만 따지면 답이 될 거야 분명. 오케이? 자 f1이 0보다 작다 따지면 1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m이 0보다 작다. 그러니까 m이 어떻다? m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요거 하나랑 f2가 0보다 크다는 4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하니까 헐 마이너스 2m이 0보다 크다. 그럼 m이 0보다 어떻다? 작다. 그럼 요거랑 겹치는 부분이잖아. 겹치는 부분이니까 이거 답은 뭐가 되는 거? m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해서 이게 답. 이해돼? 진짜? 오케이?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쓰이고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이런 방정식의 식은 이렇게 되겠지를 생각한 다음에 부등식을 세워서 그 부등식끼리 연립해서 연립부등식을 마지막에 써서 답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해분리야. 근해분리 하면 세 글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 한판축. 할 수 있겠냐? 아이고. 야, 숙제만 듣고 가. 일단 당장 일요일까지 근해분리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다른 숙제 안 했더라도 일단 이거부터 하세요. 이걸 먼저 하고 밀린 숙제를 해야 알겠지?
알겠지? 졸려. 집까지 갈 수 있게 혜경쌤한테 데려다 달랄까? 그러면 쓰러져서 잘 못해. 그러니까 어디서 자는 거 아니? 자, 여기 수인이 있지? 네. 일단 개념셀의 중단원 연습 문제 페이지 어디냐 이거 279부터 281 사이에 여기서 내가 문제를 고를 거야. 여기에서 뭐? 뭘 찍어? 문제가 나와서 푸는 거. 아, 너가 먼저 말했다. 어. 아 근데 이거 문제가 없네요. 16번밖에 없음. 한 번만 시켜요. No, 셀에도 있지. 센 줘봐. 셀은 이게 통째로 유형이라서 아마. 6개 하고. 그래? 100, 1000. 아이고 연습장에 플라게. 그러네. 쉣. 근데 이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도 근의 분리로 풀 수 있거든. 근데 이건 숙제였으니까 당연히 했겠지. 센 1009번부터 1012번. 한 명씩 칠판 앞에서 설명시킴. 문제가 3개인데요? 뭔 소리야? 9번, 10번, 11번, 12번 저 위에 거 하나 딱 5명. 딱 좋네. 그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걔 쪽팔리겠죠? 왜 숙제 못한 거 최대한 해오세요. 제일 어려운 거 진짜 아는 사람 죽인다. 알려주세요.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화장실에 밥도 안 먹고 12시까지 했단 말이에요. 나 밥 먹고 12시까지 했는데. 개념생 근의 분리 유제 문제도 푸세요. 다 푸셈. 야, 맞다. 난 인식이 하나도 없어. 아니, 하나도 없다고? 안 써. 내가 선물해줄까? 선물해줄까? 괜찮아요. 야, 300 어차피 안 쓸 건데. 술 마신다. 근데 나도 내가 산 건 하나도 없어. 다 받은 거야.